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5일 시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부분에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이제 미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의 2%대가 넘는 개파락 출발을 보였었고요. 다행히도 상승 전환으로 해서 개파락을 메꾸는 그 양봉 전환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종가상 마감이 됐었고요. 사실상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다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대반이라서 성장성이 좋은 것들을 보유하고 하락폭이 과한 것들로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이렇게 물린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내를 원래 해드려야 하는데 결국 증시에 대한 폭락으로 인해서 더 물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서도 끝까지 매도를 못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 저희 또한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고 그래도 따라주시는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매매 비중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화이팅을 하시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가득 찬 모습들을 보시면 그래도 희망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저희로서도 그렇게 희망을 좀 전도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파이팅을 하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최근까지 10월 2일에 전량 매도를 한 이후에 타진 매수도 한 5%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을 했지만 100% 현금을 보유한 입장이라서 잠깐 지수 하방 국면에서 이렇게 다시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다시금 중국 증시의 강력한 반등 구간에서부터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사하게 연동이 되고 있죠. 특히 이번 연도부터는요. 무역 분쟁에 대한 시발점 이후에도 더욱더 커플링 현상이 강해졌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연동되는 구간에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금일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개파락성 그 부분을 메꾸면서 양봉 전환을 하였고요. 국내 증시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금일 진입했던 그 물량 자체도 추가 하락이 있다면 어김없이 저희는 손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준에서 손절이 진행되는 점은 항상 잘 체크를 해 두셔서 해당 구간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한 1, 2% 정도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이번에 또 빠져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조금 단기성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확실히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는 점은 회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금일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가 진행됐던 부분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코스닥 자금에서의 유입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였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아직까지 계속 강했었습니다. 보시자면은 한 3,600억 정도 수준의 매도세가 있었지만은 금일 이 해당 매도세의 그 분석을 해보니 시가총액 1, 2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한 3,20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물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고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밸류에이션의 이제 그 되게 저평가 구간인 그 싼 종목들을 확실히 외국인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자면 리더들이 이제 한 발짝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제 공포에 겁을 질리고 나서 이제 매도세가 강했던 하루였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저희가 이제 리더의 움직임과 같이 하고 있는 매매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타진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대로 일단 안내를 계속해서 해드리겠고 금일 공략했던 포트 종목 중에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밸류에이션의 종목군이 2차전지 쪽
섹터에서 수급이 강했던 LNF였죠. 네, LNF가 이제 시가성을 공백을 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바로 진입이 됐었던 모습이었고, 또 최근에 주도주인 에코프로도 양봉 마감으로 움직임 좋았습니다. 5G 수혜주 업종에서는 RFHIC가 주도주 요건으로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강했고, 그리고 반등세도 강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역시 양봉 전환을 하여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최근 미국 증시 또한 4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중국 시장은 어차피 미중 무역 분쟁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내세우면서 강한 반등이 일어났었고, 이렇게 4%대가 넘는 그런 강한 반등까지 나오면서부터 확신 매수자들에 대한 참여가 얼마만큼 강한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 이후에 조정 국면 또한 상당히 가파르게 또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 나와서 최근에 투심이 얼마나 얼어붙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대의 상승폭은 2015년도에 낙폭 과대가 있었던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한두 번 정도 출회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신 매수자들의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하회하기는 사실상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이렇게 금일 반등이 나왔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개인 공포감이 들 수 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공감을 할 수 있었지만은,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최근에 이제 증권 뉴스라든지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도 저평가 밸류에이션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폭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물린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자. 그런 설명들이 이 10월 초반부터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문제이거든요. 해당 구간까지는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도 그런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합니다만은, 해당 구간에서 끊을 수 있을 때는 정확하게 끊어줘야 그게 바로 해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과 기사들에 있어서 오늘같이 또다시 신저가 경신, 낙폭 과대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의 매도세가 연결되어서 확실히 이제 개인의 투매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일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 2,800억, 2,500억 수준으로 양쪽 시장 다 개인에 대한 매도세가 이루어졌었죠. 네, 뉴스나 리포트에 접근을 하실 때는 확실히 팩트만 챙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시황에서는 미국 채권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 중심의 자금이 유출됐다든지,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대한 어떤 그 고착화, 그래서 타협점이 언제쯤 일어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 저희도 이제 국내 펀드멘탈의 현 상황과 지수의 연관성을 직접 분석하기도 하지만은 훌륭한 리포트들도 잘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팩트를 잘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최근에 또 재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경기 방어주로 피신하는 물량들을 공략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대표됐던 것이 한국전력이었죠. 금일 또한 2.37%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또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쪽에 단기 하시는 분들은 편성하셔도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좀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이 있었죠. 한국가스공사도 3.4% 정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단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극히 드물다. 98%는 다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상위 1, 2%의 실력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부지런합니다. 매일 시황을 체크하고 동향을 파악한 후에 수급이 움직이는 쪽으로 종목을 편성하고, 또한 만약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박자만 늦어도 저가 매수 유입해서 단기 고점에 팔아버리는 그런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서 바로 물려버리게 되죠. 이런 경우는 매매할 때마다 계좌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간의 공략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구성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매매를 쉬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주간 트레이딩 일간으로 했어도 한 3, 4일 이 정도로
매매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많은 종목줄 중에서 추세가 좋은 그런 실적주들을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노가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과가 소폭이나마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확실히 장세가 좋을 때 천천히 추세를 따라가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확실히 호흡도 길고 개인적인 연구도 더 저로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그래서 주식을 흔히 야구와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투수와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야구에서는 투수가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은 출루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곳에서 투수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볼넷이 아니라 볼이 100개, 이렇게 1000개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볼들을 던지게 됩니다. 허수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단 한 개의 스트라이크만 정확하게 쳐내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포트를 구성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나만의 원칙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다만 그 원칙이 내 계좌 수익률을 얼마나 키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연구하고 대입해야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막 바쁘게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계좌가 여태까지 수익이 났던 긍정적인 요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계좌에서 얼마만큼 내가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느냐, 항상 큰 틀에서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일단은 주식을 스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훌륭한 원칙들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계 거장들의 그런 저서들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수해오는 원문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지만,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더 갖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매매 관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수많은 전문가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식이 좀 뛰어난 것 같아서 들어가 봤더니 결국에는 계좌 상태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항상 같이 하는 말이 있죠. 힘드니까 같이 버티자. 그러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어떤 같은 편이 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계좌가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손해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저 또한 이제 전사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지금도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 회사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팀에서도 같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10월 2일에 저희가 전략 매도를 통해서 100%를 현금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다시 이제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사에서는 같이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이었던 점이 있는데 그런 전략을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국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급락장에서 효과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브프라임 때와 같이 전 PBR 구간에 0.85배 수준에서 이제 저평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나가는 이 구간에서 사실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쉬는 것 자체가 정답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낙폭을 크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다시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유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현금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해당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유효하다면 수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신저점을 다시금 이탈하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전략 매도를 통해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전체 계좌에서 1-2% 마이너스 선에서 그냥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회원님들 입장에서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힘이 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확실히 코스닥의 양매수세가, 외인기관의 양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인의 매도세가 저희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고점 논란이 또 한 번 언급이 되면서, 또한 삼성전자
특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이제 반도체 수요 악화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래서 2018년 초반부터는 성장주 매매 요건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점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향후 저희는 평소대로 이제 확신 매수자들의 참여 부분, 이러한 구간에서 비중을 이렇게 개인과 반대되는 그런 구간에서만 리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중을 늘려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금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진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윌리엄 오닐의 이론상으로, 이제 시장 추세의 이론상으로 4일에서 7일 사이에 그 상승의 연속성, 즉 확신 매수자들이 전일 거래량보다 크게 증감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하죠. 그 FT 데이가 확실히 나온다면은 그때 추가 비중을 본격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단기 매물대 고점에 다시금 하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거둬들이고 나서 추세를 한번 계속 추정해가지고 다시 또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간 단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네, 최근에 무료방에서 샘표라는 종목을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드렸는데 잘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반전 이후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냥 바로 팔아버셨고, 그리고 추가 어떤 급락에 대한 패턴을 피하실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 샘표라는 종목과 저희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파트론 종목을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오너들의 샘표는 오너 일가의 그 차익 실현 매물량이 2개월 동안 25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 달쯤에는 대두 가격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상승 어떤 갑자기 급등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전이었죠. 7월 달에 그 패턴이 나오고 나서 한 9월 경부터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너 일가의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것 반면에,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파트론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확실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전에는 이제 2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지금 최근에 추가적으로 36억 원 수준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증시 하락 국면에서 견조한 수급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10%, 10.8% 정도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76.3% 정도, 그리고 EPS 성장률은 83% 정도, 그리고 ROE는 2배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고성장 밸류에이션을 다시 탑재한 그런 파트론 자체가 2017년 3분기부터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을 하여서 센서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또한 중저가향 모델 공급에서 18년도 4분기는 플래그십 이원화 공급 물량도 가능성도, 확실히 물량 공급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온더글라스 지문 인식의 중저가 탑재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센서 부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현재와 같은 폭락장에 확실히 양매수 체제로 리더들의 이제 움직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추세가 견고하죠. 그리고 약세장에서 존버하는 종목들을 보유해서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일으킬 때는 해당 종목 같지 않은 종목은 더 이상 추세를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확실히 안내해 드릴 때 무료 방에서도 따라 주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회원이시든, 당연히 이제 유료 회원님들도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카톡방에 문의해 주시고, 오늘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항상 하시고요. 힘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늦게 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가장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잘 뽑아서 안내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또한 평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